한국인 관광객들이요? 솔직히 딱 보면 압니다. 너무 편해서 제가 할 일이 없다니까요. 프랑스 파리의 베테랑 여행 가이드가 혀를 내두르며 한 말입니다. 수십 명의 외국인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무리. 집합 시간 10분 전부터 미리 와서 서로를 챙기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로젠들 반듯하게 줄을 서는 사람들. 심지어 누군가 물건을 잃어버리면 가이드가 나서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척척 찾아내 돌려주는 경이로운 자체 해결 시스템까지 보여줍니다. 전 세계 공항과 관광지에서 대체 저 나라 사람들은 누구냐며 연일 감탄을 쏟아내는 상황. 해외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인만의 이 위대한 국민성은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그 경이로운 비밀을 찾아 떠난 한 남자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이방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탱 디포르입니다. 파리에서 여행 가이드로 일하고 있고 그전에는 일간지에서 10년 가까이 기자로 일했습니다. 사회부, 가끔은 국제부 데스크로 오가며 사실을 확인하고 의심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었죠. 지금은 사람들을 데리고 루브르를 돌고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어주고 단체 손님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인원을 세는 일을 합니다. 기자 시절과 비교하면 훨씬 단순한 일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이드라는 직업은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을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어떤 단체는 통제가 쉽고 어떤 단체는 골치가 아픕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국적에 따라 꽤 분명하게 나뉘는 편입니다. 이건 차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한 직업적 관찰입니다. 기자였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습관이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일단 의심하고 패턴이 보이면 그 뒤에 숨은 이유를 캐묻는 습관 말입니다. 가이드로 전업한 뒤에도 이 습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사람들을 줄지어 세우고 시간을 맞추고 길을 잃은 사람을 찾아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라는 질문이 떠오르거든요. 저희 에이전시는 파리 시내 한복판, 오페라 근처 작은 빌딩 4층에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관광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게 내려다 보이는 그런 평범한 사무실입니다. 거기서 저와 동료들은 매일 오후 2, 3시쯤 다음 반체를 받기 전에 짧은 휴식을 가집니다. 커피를 마시고 어제 맡았던 손님들 이야기를 하고 가끔은 불평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이 직업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가이드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대화 주제는 결국 어느 나라 단체가 제일 다루기 힘든가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늦은 오후, 창밖으로 해가 비스듬히 들어오던 시간. 저는 노트북으로 다음날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고 동료 셀리느는 커피잔을 손에 들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동료 위고는 방금 끝난 미국 단체 손님 이야기를 하며 한숨을 쉬고 있었죠. 오늘 미국 팀 또 3명이 따로 빠져나갔어요. 위고가 말했습니다. 한 명은 화장실 간다고 했다가 30분 동안 안 돌아왔고요. 셀리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나마 나은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독일 단체 맡았는데 시간 약속을 1시간이나 어기고도 아무도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다들 자기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노트북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끼어들었습니다. 중국 단체는 어때요? 요즘도 그렇게 빠릅니까? 빠르긴 한데 통제가 안 돼요. 위고가 답했습니다. 사진 찍을 곳마다 다 흩어지고 다시 모으는데 한참 걸려요. 이런 대화는 저희 사무실에서 거의 매일 반복됩니다. 누군가는 영국 단체의 무뚝뚝함을, 누군가는 스페인 단체의 느긋함을 이야기하죠.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머릿속으로 짧게 메모를 합니다. 기자였을 때 했던 습관 그대로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그게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무언가의 결과인지. 그날 대화가 평소와 달라진 건 위고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위고가 커피를 다 마시고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 가는 손님들 부쩍 늘었던데 다들 알고 있었어요? 셀리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희 회사 예약 시스템 보니까 작년보다 한국행 문의가 꽤 늘었더라고요. 유럽 손님들이요? 저는 그제야 노트북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까지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면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셀리느의 말투에는 단순한 유행 이상의 무언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한국행이 늘었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문의가 그냥 늘어난 게 아니라 셀리느가 말했습니다. 직접 가본 사람들 후기가 좋아서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 안전하고 깨끗하고 무엇보다 효율적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자였을 때의 습관이 다시 발동했습니다. 누군가 효율적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쓸 때 저는 항상 그 뒤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캐묻고 싶어지거든요. 단순한 인상인지 실제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 저는 그날 사무실 대화를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뒤로 몇 주 동안 동료들이 한국 관련 단체를 맡았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직업적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단순한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사무실은 다시 한가한 오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날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마티우였습니다. 마티우는 저희 에이전시에서 가장 오래 일한 가이드 중 한 명으로 15년 넘게 파리 시내 단체 투어를 도맡아온 사람입니다. 어떤 국적의 손님이든 무덤덤하게 받아 넘기는 게 그의 특징이었는데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묘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 단체를 처음 맡았어요. 마티우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미고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물었습니다. 뭐가요? 멀리서부터 알아볼 수 있었어요. 마티우가 대답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데 다들 똑같은 색깔의 모자나 헤어밴드를 쓰고 있더라고요. 옷도 비슷한 색으로 맞춰 입고요. 처음엔 단체복을 강제로 입힌 건가 싶어서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곧바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겁니까? 마케팅용으로? 아니에요. 마티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행사가 준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미리 준비해온 거였어요. 같은 동네 사람들도 아니고 여행 와서 처음 만난 사이라던데도요. 셀린느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한국 손님들은 여행 가기 전에 본인들끼리 미리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같은 색 옷이나 똑같은 소품을 맞춰서 준비해 온다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먼저 의심이 들었습니다. 1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너무 깔끔하게 들리는 이야기는 일단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왜 필요한 겁니까? 단순히 예쁘게 보이려고요? 실용적인 이유가 크다고 들었어요. 마티우가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일행을 놓치지 않으려고요.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파리의 명소들은 늘 사람으로 붐비고 단체 손님들이 한순간에 인파 속으로 흩어지는 건 흔한 일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단체를 맡았을 때 가이드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누가 어디로 갔는지 파악하고 다시 모으는 일. 그런데 한국 단체는 처음부터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재밌는 게 또 있어요. 마티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마다 한 명이 인원수를 세더라고요. 가이드가 시킨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알아서요. 숫자를 세요? 위고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누군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1명, 2명, 3명 이렇게 세는 거예요. 마티우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장난인가 싶었는데 매번 똑같이 반복되더라고요. 마치 자기들만의 규칙처럼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짧게 메모를 했습니다. 기자 시절의 버릇이 또 발동한 거죠.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일관된 패턴이었습니다. 한 명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개인의 성격일 수 있지만 단체 전체가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그건 분명히 어떤 문화적 습관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티우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일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손이 덜 가는 단체는 처음이었어요. 보통 가이드가 제일 신경 쓰는 게 인원 점검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전에 다 해놓더라고요. 셀린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 입장에서는 편하다는 거네요. 편하다기보다는 마티우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어요. 너무 잘 돌아가니까 오히려 제가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그 말에 묘하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가이드라는 직업의 핵심은 결국 사람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단체가 있다는 건 단순히 특이한 손님 정도로 넘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티우의 이야기를 곱씹어봤습니다. 단체복, 헤어밴드, 자체적인 인원 점검. 그저 신기한 에피소드로 들릴 수도 있었지만 기자 시절의 습관은 늘 같은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성격인지 아니면 더 깊은 배경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사무실 분위기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시끄러웠습니다. 미국은 막 새로운 단체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진짜 신기한 거 봤어요. 미고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셀린느가 커피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또 한국 얘기예요? 맞아요. 오늘 한국 단체 맡았는데 루브르에서 한 명이 사라졌었어요. 저는 마침 노트북을 닫고 있던 참이었는데 그 말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갔습니다. 사라졌다는 게 길을 잃었다는 겁니까? 네, 정확히는 화장실에 갔다가 그룹을 놓친 거예요. 위고가 설명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제가 직접 찾으러 다녀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움직이기도 전에 같은 그룹 안에서 2명이 알아서 찾으러 나섰어요. 누가 시킨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안 시켰어요. 위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누군가 저 사람 없네 라고 말하니까 옆에 있던 2명이 바로 움직이더라고요. 마치 정해진 역할이 있는 것처럼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티우가 며칠 전 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자체적인 인원 점검, 그리고 이번엔 자체적인 수색까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패턴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셀리느가 물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다시 찾아왔어요. 미고가 말했습니다. 본인은 좀 민망해하는 표정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 자리로 돌려보내더라고요. 누구도 화를 내거나 짜증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흥미를 느꼈습니다. 단체 여행에서 누군가 그룹을 이탈하면 보통은 짜증이나 불만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지체되고 일정이 늦어지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을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처리하고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게 제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분실물은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자였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습관, 하나의 사례만으로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 버릇이 발동한 거죠. 미고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비슷해요. 지난번에 다른 한국 단체 맡았을 때 누군가 카메라를 벤치에 두고 가는데 일행 중 한 명이 바로 발견해서 챙겨놨더라고요. 본인이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본인 것도 아닌데 챙긴 거예요? 셀리느가 물었습니다. 네, 그냥 자연스럽게요. 마치 다 같이 짐을 보는 게 당연한 것처럼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으로 한 가지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성격이 좋아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그룹 전체가 공유하는 어떤 암묵적인 규칙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 사라지면 찾고 누군가의 물건이 남으면 챙기고 이런 행동이 누구의 지시 없이도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건 그 사회 안에 어떤 공통된 기준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미고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마치 제가 할 일을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게 오히려 더 신기한 거죠. 가이드 없이도 단체가 스스로 돌아간다는 거니까요.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가이드라는 직업은 결국 사람들 사이의 빈틈을 메우는 일입니다. 누군가 길을 잃으면 찾아주고 누군가 시간을 어기면 챙겨주고 그런데 그 빈틈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단체가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다루기 쉬운 손님 정도로 정리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메모장을 펼쳐 그동안 들은 이야기들을 하나씩 적어봤습니다. 단체복과 헤어밴드, 자체적인 임원 점검, 그리고 이제는 자발적인 수색과 분실물 관리까지 패턴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습관인지, 교육의 결과인지, 아니면 더 큰 사회적 배경이 있는 것인지 기자였을 때 자주 했던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을 때 진짜 일은 그 다음부터 시작된다는 것.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가십으로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들어봐야 했습니다. 며칠 뒤 사무실에 평소 보지 못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플로랑스였습니다. 저희 에이전시 소속이긴 하지만 보통은 동남아, 지역 투어를 전문으로 맡아서 사무실에 자주 들르지 않는 동료였습니다. 그날은 마침 인도네시아 출장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셀리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번엔 어디 다녀온 거예요? 족자카르타요? 보로부두르 이출 투어 때문에 플로랑스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일출 투어면 새벽에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새벽 4시에 출발해야 해요. 플로랑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짜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미고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물었습니다. 뭔데요? 제가 새벽 4시에 손님들을 모아서 출발했거든요. 저희 단체가 그날 제일 빠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착해서 번호표를 받았는데 52번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52번이라는 게 이미 51팀이 와 있었다는 뜻입니까? 네, 그것도 어두운 새벽에요. 플로랑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일찍 왔나 궁금해서 줄을 봤는데 앞쪽에 한국 단체들이 꽤 많더라고요. 셀리느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몇 시에 출발한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숙소에서 거기까지 거리를 생각하면 적어도 새벽 2, 3시쯤은 움직였을 거예요. 플로랑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건 그게 아니에요.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플로랑스가 말했습니다. 화장도 다 되어 있고 옷도 사진 찍기 좋게 맞춰 있고 헤어스타일도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마치 화보 촬영 직전처럼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으로 시간을 계산해 봤습니다. 새벽 2, 3시에 일어나 준비를 마치고 이동했다면 잠은 거의 자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거의 못 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플로랑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다들 피곤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들떠있는 분위기였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위고와 마티우가 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단체복을 미리 준비하는 것, 자체적인 인원 점검, 그리고 이제는 새벽 시간을 계산해 움직이는 철저함까지. 이건 단순히 부지런하다는 말로 정리하기엔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일정 전체를 미리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춰 행동하는 어떤 체계가 보였습니다. 시간 약속은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늦는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전혀요. 플로란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집합 시간에 말하면 그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늦는 사람을 기다리느라 일정이 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셀린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거 진짜 부럽네요. 저는 매번 늦는 사람들 기다리느라 시간을 다 까먹는데. 맞아요. 플로랑스가 동의했습니다. 다른 단체였으면 분명히 누군가는 늦거나 길을 헷갈리거나 했을 텐데 한국 손님들은 그런 변수가 거의 없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짧게 메모를 했습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는 습관, 그리고 그 습관이 단순히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단체 전체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 이건 분명히 어떤 사회적 배경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그 단체를 보면서 플로란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제 일이 줄어든 느낌이었어요. 늦는 사람 챙길 필요도 없고 길 잃은 사람 찾을 필요도 없고 가이드로서는 편한 건데 동시에 좀 신기했어요. 이 정도로 자기 관리가 철저한 단체는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2, 3시에 일어나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간 약속을 어기지 않고 그룹 전체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이 행동들이 단순히 한국인은 부지런하다는 말로 끝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이게 그 사회가 만들어낸 어떤 습관 혹은 시스템의 결과일까? 그날 밤 저는 메모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패션과 단체 통제, 자발적인 수색과 분실물 관리, 그리고 이제는 시간 약속과 철저한 준비성까지. 점점 더 또렷해지는 패턴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주제를 단순한 사무실 잡담이 아니라 제대로 파헤쳐야 할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말이 지나고 사무실은 다시 평소의 리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동료들 사이의 대화가 평소보다 길어졌습니다. 위고가 점심을 먹으며 던진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한 성격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위고가 말했습니다. 곱씹어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단체 사진 찍을 때도 줄을 서고 가이드 설명 들을 때도 핸드폰 소리를 다 꺼놓더라고요. 그게 다 우연일까요? 저는 그 질문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베르사유 정원에서 단체 설명을 했는데 위고가 설명했습니다. 다른 단체였으면 절반은 핸드폰을 보거나 잡담을 하는데 이 단체는 거의 다 제 쪽을 보고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셀린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줄서기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든 줄을 서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새치기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기자였을 때의 습관대로 곧바로 물었습니다. 그게 단순히 예의 차원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강요된 겁니까? 강요라기보다는 셀린느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서 그게 당연한 거라고 들었어요. 줄을 서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인다고요. 저는 그 대답이 흥미로웠습니다.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어떤 기준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서 이 주제를 좀 더 파보기로 했습니다. 기자였을 때 했던 것처럼 막연한 인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사무실에 와서 동료들에게 제가 찾아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서울 지하철역의 88%에 승강장에서 출구까지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런던 지하철은 이 비율이 26%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마티유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나요? 네, 그리고 도착 시간을 정확하게 안내하는 시스템도 오래전부터 자리 잡혀 있었다고 해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지하철이 정확히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알려주는 게 다른 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었나 봅니다. 그게 줄서기 문화하고 무슨 관계예요? 위고가 물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스템이 정확하고 예측 가능하면 사람들은 그 시스템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지하철이 언제 오는지 알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고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게 익숙해지는 거죠. 반대로 시스템이 불확실하면 사람들은 먼저 움직이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질서가 무너지기 쉬워요. 셀린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질서라는 게 단순히 사람들의 성격이 아니라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환경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적어도 제 가설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행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한국에서 익숙해진 질서를 다른 나라에 와서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마티유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단순히 한국 사람들이 예의가 바르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사회 전체가 오랫동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는 뜻이네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한 국민성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구조를 봐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날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으로 이 주제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기자였을 때 가장 좋아했던 순간이 바로 이런 때였습니다. 표면적인 현상 너머에 있는 구조를 발견했을 때 말이죠. 줄서기, 정숙함, 시간 약속.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개인의 습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환경과 시스템의 결과라면 이건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진짜 탐구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메모장에 새로운 질문을 적었습니다. 이 질서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더 많은 걸 알아봐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사무실에서는 다시 비슷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셀린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 단체 맡았을 때 봤는데 셀린느가 말했습니다. 단체 사진 찍을 때 진짜 신기했어요. 사진 작가가 따로 정렬을 시키지 않았는데 알아서 키 순서대로 서더라고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몸을 살짝 기울이고요. 밀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좀 신기하네요. 보통은 가이드가 일일이 위치를 잡아줘야 하는데 맞아요. 셀린느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그 사람들이 저보다 그 지역 정보를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추천하려던 카페를 이미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 카페에서 어느 자리가 사진 찍기 좋은지도 알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흥미를 느꼈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많이 해온다는 뜻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셀린느가 대답했습니다. 여행 전에 블로그나 SNS 같은 데서 미리 정보를 다 찾아보고 오는 거죠. 저보다 그 동네를 더 잘 아는 손님을 만난 게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며칠 전 알아봤던 통계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다시 모인 동료들에게 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찾아본 자료가 있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2025년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894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전년보다 15.7% 늘어난 수치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도 많은 역대 최고치라고 해요. 마티유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이 가장 많긴 하지만 미주나 유럽에서도 꽤 늘었다고 합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유럽에서만 130만 명 정도가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셀린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는 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더 많이 가고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가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직접 가본 사람들이 좋은 후기를 남기고 그게 입소문으로 퍼지는 거죠. 안전하다, 깨끗하다, 효율적이다. 이런 평가들이요. 미고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 모든 게 연결되는 거네요. 단체복을 맞춰 입는 것도, 줄을 서는 것도, 사진 찍을 때 자동으로 정렬하는 것도 다 같은 사회에서 나온 행동이니까. 그렇죠.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예를 들어 정확한 지하철 시간표나 안전한 거리 같은 것들이 사람들이 그런 질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행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고요. 마테유가 커피를 한 잔 더 따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15년 했는데 이렇게 한 나라에 대해 이렇게 깊게 얘기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그냥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점점 진짜 궁금해지더라고요. 셀린느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른 건데요?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말했습니다. 제 생각엔 이게 단순히 국민성이라고 부르기엔 부족해요. 오히려 그 사회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의 결과 같아요. 시스템을 믿을 수 있으니까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믿을 수 있으니까 분실물을 챙겨주고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새벽에도 마음 편히 움직이는 거죠. 위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나라 자체가 그런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네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유럽 사람들이 점점 한국으로 향하는 이유 같아요. 단순히 새로운 여행지를 찾는 게 아니라 그런 질서와 안전함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서요. 그날 사무실 대화는 평소보다 길게 이어졌습니다. 누구도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았고 다들 각자의 경험을 하나씩 더 꺼내놓았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이 이야기가 단순한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넘어서 한 사회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단서라는 확신이 점점 더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주가 끝나갈 무렵 사무실 분위기는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는데도 다들 자연스럽게 그동안 나눴던 이야기들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티유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했던 얘기들, 단체복이나 인원 점검이나 줄서기 같은 거. 이게 그냥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뭔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요. 셀린느가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그냥 신기한 손님 얘기였는데 지금은 좀 다르게 느껴져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그동안 적어왔던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제가 정리해본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미고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정리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첫째는 안전함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새벽에도 마음 편히 움직이고 분실물을 서로 챙겨주는 행동. 이건 결국 그 사회가 안전하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위험을 느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두 번째는요, 셀리느가 물었습니다. 효율성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지하철 시간표, 예측 가능한 시스템. 이런 환경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시간 약속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게 당연해지는 거죠. 시스템이 정확하니까 사람들도 정확해지는 거예요. 마티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뢰 사회라는 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단체복을 맞춰 입고 자체적으로 인원을 점검하고 누군가 사라지면 스스로 찾아 나서는 행동들. 이건 결국 서로를 믿고 협력하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건 그게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기본값이라는 거죠. 미고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행동들이 한국이라는 사회의 결과물이라는 거네요. 단순히 사람들의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유럽 사람들이 한국으로 점점 더 많이 향하는 이유 같아요. 단순히 새로운 여행지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안전함과 효율성, 신뢰를 직접 경험하고 싶어서요. 셀리느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여기서 끝내실 거예요? 저는 그 질문에 잠시 멈췄습니다. 기자였을 때 가졌던 본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을 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파고드는 습관. 그 습관은 가이드로 전업한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그냥 사무실 잡담으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기자였을 때 이런 패턴을 발견하면 항상 더 깊이 파고들었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느낌이에요. 마티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쓰겠다는 거예요? 기사를 쓸 수도 있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른지, 그리고 그게 왜 유럽 사람들을 끌어당기는지. 이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제대로 답을 찾아야 할 질문 같아요. 미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에 한국 단체 맡으면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그냥 다루기 쉬운 손님이 아니라 뭔가 배경이 있는 사람들로.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 단체복과 인원 점검, 줄서기와 시간 약속,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안전함과 효율성, 신뢰.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하나의 분명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사무실 대화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다들 한마디씩 더 얹으며 각자의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끝날 무렵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듣고 끝낼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확인해 봐야 할 이야기라는 결심이었습니다. 그 주가 끝나갈 즈음 저는 사무실 일정표를 확인하다가 다음 주에 새로운 단체 예약이 들어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단체였습니다. 저는 그 일정을 보자마자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이 섰습니다. 평소처럼 다른 동료에게 넘기지 않고 제가 직접 그 단체를 맡겠다고 말하기로 한 거죠. 다음날 저는 사무실에서 매니저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한국 단체 제가 맡고 싶습니다. 매니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보통 그쪽은 마티우가 맡잖아요. 왜 갑자기요? 그냥 직접 보고 싶어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마티우가 그 대화를 듣고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됐네요. 저희가 몇 주 동안 했던 얘기가 헛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셈이죠. 저는 인정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했던 모든 이야기가 정말 그 사람들 행동 안에 다 들어있는지. 그 다음 주 저는 처음으로 한국 단체를 맞이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마티우가 말했던 장면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비슷한 색의 모자, 같은 디자인의 가방.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줄을 서는 모습.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들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투어가 끝나갈 무렵 저는 일행 중 영어를 할 줄 아는 한 분과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벼운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행 갈 때 보통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십니까? 그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 같이 가는 사람들 불편하게 안 하려고 신경 쓰는 거예요. 한 명이 헤매면 다 같이 늦어지니까요. 저는 그 짧은 대답 속에서 그동안 사무실에서 나눴던 모든 분석들이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게 너무 당연해서 그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투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게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그저 흥미로운 잡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관찰자로 남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도착해서 마티우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직접 가보고 싶어요.
한국에요? 마티우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듀고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직접 그 거리를 걷고 그 지하철을 타보고 싶어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이 진짜인지 직접 느껴보고 싶거든요. 마피오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 웃었습니다. 기자 본능이 또 발동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휴대폰으로 한국행 항공권을 검색해봤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분명한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실 안에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전함, 효율성, 신뢰, 이 세 가지 단어로 정리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도시의 거리와 사람들 속에서 직접 확인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익숙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도시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역, 새벽의 줄, 그리고 누구도 시키지 않아도 서로를 챙기는 사람들. 저는 그 풍경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기자였을 때 저는 항상 현장에 가야 진짜 이야기를 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가이드가 된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현장이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파리의 평범한 가이드 사무실에서 시작된 잡담이 결국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반체복 하나, 줄 서는 습관 하나에서 시작된 호기심이 안전함과 효율성, 그리고 신뢰라는 단어로 정의되기까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저 신기한 풍경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사회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직접 겪은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이방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